결혼한 지 채 100일이 안 됐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먼저 결혼 전 제 명의의 집이 있었어요. 원룸이었는데 회사들 몰려있는 곳에 있는 원룸이라 그냥 한 달에 월세 얼마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제가 자취하니까 명절이나 그럴 때 돈 드려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아서 운 좋게 갓 분양 시작한 빌라 원룸 하나를 샀던 거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월세에 나오는 집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아빠 명의로도 아파트 한 채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랑 합치면 부모님 일 그만두시고 노후 좀 즐기겠다 싶었습니다. 전 학비가 많이 나가는 학교를 다녔고 제가 학비를 벌어서 다닌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신 거 제가 드린 원룸 가격에 한참 웃돌아요. 경제적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남편이 난리가 났네요. 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걸 남편이 받은 거죠. 남편이 다짜고짜 너 집 있었냐고 따지네요. 결혼 전에 집 있었다고. 그런데 엄마 명의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난리치면서 제가 자기를 속였다고 이제 우리 집에서 시댁 용돈을 월세만큼 더 드려야 공평하다네요. 이게 왜 공평한 거죠? 그 집은 엄연히 결혼 전 제가 마련한 거고 결혼 전에 엄마를 드린 건데 그럼 자기도 총각 때 그렇게 하던가 왜 이제 와서 함께 버는 돈으로 시부모님 용돈을 더 올려드린다고 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금을 자기가 더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저보다 3살 많은데 그렇다 보니 모은 돈이 엇비슷했습니다. 모은 현금 전부 쓸어 모으니 딱 절반씩 됐습니다. 그걸로 작은 아파트 전세 구하고 살림 끝냈고 그러고 나니 여윳 자금이 많이 없었어요. 스몰 웨딩하고 웨딩 촬영은 생략했습니다. 진짜 딱 반반했고 가볍게 예단 예물 챙기고 나니 딱 영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댁에 용돈을 더 드려야 하죠? 남편은 날뛰면서 친정에 그만큼 돈이 더 가는데 자기네 집도 그렇게 받아야 한대요. 결혼 전에 준 건데 무슨 소리냐 하니 그럼 우리 엄마는 나 쉽게 키웠어. 이지랄. 진짜 죽일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말도 안 통해서 대답도 안 했더니 지 혼자 씩씩거리다 아침에 후다닥 나갔네요. 원래 출근 같이 하는데 혼자 가든지 말든지 그러려니 했는데 점심 먹고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실망스럽고 자기가 속은 기분이 들어서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냥 갈라서면 반반이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반차 쓰고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 살림살이는 내가 세탁기, TV 가져갈 테니 당신은 제일 비싼 침대와 냉장고 가져가라. 나머지는 알아서 나누자고 했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네요. 추가입니다. 어제 저녁 입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자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실망한 건 사실이라 하더군요. 대체 뭐가 이해할 수 없냐 물으니 자긴 친정에 몰래 돈 들이고 하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설마 자기가 이런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네요. 아니 제가 뭐 우리 부부 궁금에 손을 댔나요? 아니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손을 댔나요? 그리고 몇몇 댓글에 답변합니다. 저희 부부는 월급 각자 본인이 관리해요. 대신 월 급여가 얼마인지 상여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 150만원씩 저축 명목으로 각출하고 각자 70만원씩 공과금과 보험금 포함 생활비 명목으로 각출합니다. 각출한 공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생활비에서 남는 금액은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합니다. 아마 이걸로도 뭐라 하시는 몇몇 분 계실 텐데 공금을 제가 관리하는 건 남편 동의하에 했습니다. 엑셀로 가계부를 쓰고 그건 남편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회계 관련 직업이라 남편이 맡겼어요. 또 각자 20만원씩 각출해서 상대방 이름으로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남는 금액은 돈을 길거리에 갖다 뿌리든 갈아 마시든 서로 터치 안 하고요. 남편은 바로 이 부분, 각자 각출하는 금액을 더 올려서 딱 그 집 월세만큼 시댁에 더 드리고 싶다는 거죠. 왜 결혼 전 제가 산 집에서 나온 월세만큼의 비용을 저희 공동자산에서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럼 더 낼 테니 당신도 더 내라.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주겠다. 그랬더니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사기당한 기분이라네요. 그래도 정말 제가 자기 기분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할 거라고 합니다. 웃기고 앉아있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럼 알겠다. 우린 몇 개월이라도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 인정될 거고 그럼 그걸로 법적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해라. 하고 전 오늘 신혼집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전세라 금방 빠질 것 같다네요. 가구는 살림 준비할 때 카드 내역서 다 갖고 있으니 금액으로 딱 나누기로 했어요. 아니면 지가 다 가져가고 저한테 현금으로 주던지. 감가상각비 다 따져서 청구할 거니 남편한테 불리한 건 없겠죠. 서류상으로 묶인 게 없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관계가 정리되네요. 사실 그냥 지금은 버릇 고치려고 하는 게 절반, 진짜 이혼할 생각 절반이지만 진짜 진지하게 사과하면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그럴 땐 엄마 명의의 그 집은 나중에 저한테 안 오고 동생한테 갈 거라고 해보죠. 뭐 아마 그럼 자기가 먼저 저한테 나가 떨어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도 없던 정 더 떨어질 거고요. 확신합니다. 또 아닌 것 같을 땐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조율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의견 조율 없을 거예요. 저 남편 새끼 상태를 봐선. 또 제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 다음 결혼 땐 결혼 사실 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예 결혼 안 하고 살 거니 숨길 일도 없을 겁니다. 후기입니다. 마지막 후기가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세입자로부터 전화 받은 지 채 일주일도 안 지났지만 결국 이 지경까지 왔네요. 일주일은 무슨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뭔지.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어제 퇴근하고 와선 진짜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래도 갈라서는 건 좀 이러면서 만약 남편이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던 저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어제는 남편한테 부동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집주인한테 집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미리 말을 했고 혹시 제가 혼자 부동산에 갔다 또 그걸로 꼬투리 잡을까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잽싸게 조퇴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기 전에 이야기 좀 하재요. 자기는 요즘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너 태도 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난 지금 이 시간 당장이라도 너랑 잘 살 생각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네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나도 물러설 수 없다. 라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부동산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입이 대빨 나와서는 어차피 명의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용있냐고 하네요. 그때도 확정신고 기타 등등 하기 귀찮아서 나한테 다 떠넘긴 거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전세 계약서상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특이사항에는 주인이랑 합의하고 보증금은 2분의 1씩 임차인 1, 2한테 각자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계약서로 설정까지 다 했는데 뭔 헛소리인지. 그땐 공정하게 하자고 둘 다 모든 걸 함께 하자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 일처리가 수월하네요. 그렇게 집 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또 지금이라도 고집 꺾고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면 상황 돌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러자고 하고 대신 그 집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그럼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아볼 생각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분명 제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냥 넘어가겠대요. 그렇냐? 다행이다. 연애할 때 그 집 돌렸다고 이야기 못한 건 미안하다. 그런데 연애 때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한다면 왜 당신은 직장 이직한 것을 이미 이직하고 나서 통보했냐 했습니다. 연애 때 남편이 지금 직장으로 이직했거든요. 하는 말이 그건 문제가 다른 거라네요. 그리고 난 시부모님 용돈 더 드리는 거 합의할 수 없다. 당신 용돈에서 더 드리라고 했더니 한숨 쉬면서 역시 전 답이 없다 하더라고요. 친정에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댁도 가족인데 그렇게 못하니에요. 자기도 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 집 저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시댁에 용돈을 줘야 한대요. 아니 시댁도 가족인 거 맞는데 왜 연애 때 산 집 월세만큼 왜 제가 더 줘야 하냐고요. 저 부분에선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 집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좋은데
꼭 우리 부모님 빨리 유산 남기길 바라는 듯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내가 시댁 아파트 언제 우리한테 넘어올까 하면서 디데이 설정해두고 살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또 말이 안 통한다네요. 이런 말은 텍스트로도 쓰기 싫네요. 결국 갈라섭니다. 서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으니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하던 차에 남편 왈.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야겠다. 난 사기당한 거고 그래서 널 용서할 수 없다.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하네요. 또 제가 혼인을 빌미로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으니 혼인 빈자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조항도 고소할 거래요. 고소하든지 말든지. 고소하라고 싹 모아서 하라고 하고 대신 사실여부 입증 안 되면 무고죄랑 명예훼손으로 걸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집 엄마한테 돌린 것도 불법 여부 조사할 거라네요. 명의 이전했고 증여세, 취득세 다 냈는데 뭔 헛소리인지. 남편은 제가 엄마한테 매매 개념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등기만 떼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저렇게 피곤하게 오만정 떨어지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는 지금 폭탄 소송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 쌈박질하는 거 보시는 거 피곤하셨죠? 저희 이렇게 갈라섭니다. 그리고 연애에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연애 땐 적당히 서로 죽고 못 살고 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결혼 결심할 때도 그냥 보통 남자들 다 하듯이 그냥 다른 건 다 못해도 너 비바람쯤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했고 뭐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옮긴 문제는 어차피 남편 결정에 따라 옮기든 말든 할 거니깐 말 안 해도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 어디에 쓰는지 부동산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결혼 준비할 때 서로 일정 금액 내놓을 거니까요. 그런데 때마침 모은 돈이 똑같아서 그냥 반반 결혼하게 된 거였습니다. 꼭 반반씩 나누자 이런 건 없었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반반이 된 것뿐이에요. 이렇게 나름 순탄하게 진행돼서 남편 정신 상태에 대해 이상한 걸 느낄 새도 없었네요.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읽다가 진짜 모니터 칠 뻔했네요. 일단 저도 남자이긴 한데 님 전 남편분 어느 별에서 살다 왔는지 진심 궁금하네요. 왠지 생각하는 자체가 결혼했으니 네가 가지고 있던 거 나한테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직 미혼이라 잘 모르겠지만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나마 일찍 걸러낸 거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댓글. 어디 소송 해보라고 하세요. 그거 뭐 맡아주는 변호사나 있을란가 몰라. 쓰리님 맞고서 준비 착실히 하시고 모질이한테서 해방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댓글. 출근할 때마다 개소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니 남편 주위에 제정신 박힌 사람이 없나 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본인인데 쓰니님 탓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네 번째 댓글. 산수를 못 배웠나 도덕을 못 배웠나 저런 계산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다섯 번째 댓글. 다른 거 다 떠나서 멍청해요. 너무 멍청해서 화가 납니다. 멍청하고 착하면 데리고 살겠는데 멍청하고 이기적인 건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 꼭 고소하라고 하시고 무고죄로 바로 신고하세요. 여섯 번째 댓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오면 또 태도 바뀔 겁니다. 지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가서 또 헛소리하면서 관대한 척 잘해보자 할 텐데 님이 흔들릴까봐 그게 걱정되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